안녕하세요. 글꼴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서체는 교재 72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복체입니다. 교재 72페이지를 열어서 한번 같이 봐주세요. 펜촉을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왼쪽 하단에 나와 있는 이게 피파넌이라고 하는데 영어는 아닌 것 같아요. 읽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냥 피촉이라고 저는 그냥 부르거든요. 굵기가 0.45mm로 우리 스테노닙이랑 같은 포인트 촉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끝에 보시면 이렇게 뾰족한 펜촉으로 되어 있는데 스테노닙이랑 비교했을 때 펜촉이 조금 더 두꺼워요. 그리고 이 탄성이 조금 더 강도가 있어서 힘을 조금 줘도 펜촉이 잘 벌어지지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끝이 살짝 두껍다 보니까 쓰실 때 약간 두꺼운 볼펜으로 쓰는 느낌이 드는 펜촉이고요. 날카롭지 않아서 부드러운 선처리 그리고 빠른 속도감을 표현을 해도 뭐 종이가 찢어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부드러운 필기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행복체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많은 서체를 배우셨지만 이 서체들에 비해서 행복체는 조금 어려워요. 물론 뭐 개인의 차이는 있죠. 어떤 분들은 좀 더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행복체가 조금 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 배우시는 분들의 어떤 감각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의 감각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딱 정해진 어떤 규칙대로만 계속 써지는 게 아니라 쓰는 사람의 어떤 센스적인 부분이 발휘가 돼야 돼서 약간씩 저도 쓸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은 훈련을 통해서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교재 73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 연습을 한번 제가 워크시트를 출력을 해놨는데요. 여기다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행복체의 직선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번엔 초록색 잉크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배운 스테노닙이랑 똑같은 자세를 취해주시면 되고요. 11시 각도를 펜촉의 끝이 11시 각도를 유지를 하면서 세로선 살짝 스테노닙이랑 비교를 하자면 조금 더 선이 굵죠. 가로선 반듯하게 세로선 우리 달빛체를 이 펜촉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선 연습에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아도 금방 익숙해지실 것 같아요. 사선 연습도 한번 수직 얇게 수직 사선은 조금 얇게 이렇게 끊어서 연습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곡선도 펜 끝이 두껍기 때문에 살짝 부드럽게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스테노닙은 조금 날카로워서 송곳으로 긁는 느낌이 있다면 얘는 약간 굴려지는 느낌들을 느끼실 수 있어요. 약간 리본처럼 꼬는 형태. 이제 굴림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연습하는 선이고요. 앞에서 이 펜촉의 피촉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 따로 선 연습을 많이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 연습은 제가 간단하게 우리 지난번에도 했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고요. 자, 글씨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교재를 보시면 73페이지 하단에 글씨체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글씨가
세로형하고 가로형이 뚜렷하게 좀 나뉘어져 있는 편이고요. 모음을 쓸 때 조금 길게 쓰면서 세로선이 살짝 휜 거를 볼 수 있어요. 아주 직선, 수직이 아니라 약간 바나나 정도로 휜 건 아니고요. 약간만 휠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인데, 두 번째 거, 모음과 받침의 연결 방식. 물론 이제 기역에서 니은으로 넘어가는 건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자연스러운 받침들이 있거든요. 뭐 기역이라든지 티귿이라든지 지읒자라든지 이런 형태들은 모음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연결을 아예 해서 한 번에 들어가고, 이런 바깥에 나와 있는 아, 야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선을 그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비율. 지금 가 같은 경우 모음이 세로획일 때는 길게 표현을 했지만 모음이 가로획일 때는 조금 납작하게, 그래서 글자의 비율을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선을 그려놨는데, 얘는 2칸을 차지하면 얘는 4칸을 차지하죠. 이렇게 비율의 차이를 좀 느낄 수 있고요. 받침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납작한 글씨에다 받침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4칸을 거의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약간 살짝 휜 듯한 곡선, 너무 그거를 의식해서 크게 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 글씨체는 이 뒷장에 나와 있는 75페이지에 있는 자음의 다양한 비율 연습 있죠? 얘가 조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자음과 모음도 외워주시기는 해야겠지만, 자음의 다양한 비율, 어떤 상황에 납작한 걸 쓰고 어떤 상황에 긴 형태의 글자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익히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음 모음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기역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납작한 기역, 긴 기역, 납작한 형태, 받침에선 이렇게 짧은 형태, 정사각형 형태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디귿, 리을 같은 경우는 보셨나요? 한 번에 표현을 했어요. 미음은 니은 기역을 써서 2번으로 나눴고요. 비읍, 이것도 니은을 먼저 표현을 한 다음에 획순서를 조금 바꾼 거죠. 시옷, 앞다리가 길게 뒷다리가 좀 짧게. 지읒도 마찬가지로, 물론 요런 지읒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앞다리가 길고 뒷다리가 짧게 표현이 되고 있죠. 치읓, 키역, 티귿, 피읍도 이렇게 납작한 거 있고 긴 형태 있고, 이 티귿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짧은 것만 표현해서 그렇지 길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희응도 이렇게 납작한 형태 있고요. 조금 길게 표현할 땐 동그라미를 타원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살짝 고리가 생기듯이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자음을 다양한 비율, 지금 제가 뭐 미음이나 비읍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납작한 형태도 할 수 있고요. 리을자 같은 경우도 길게도 할 수 있겠지만 납작한 형태도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표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음, 약간 반듯하게 하면 이렇게 돼요. 요거랑 요거랑 차이가 좀 있죠. 살짝 굴린 듯이. 한 번에 연결해서 들어가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여기도 한 번에 피읍자 같은 것도 쓸 때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돼요. 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짧은 거 있을 수 있고 긴 거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이중 모음은 약간 높낮이 차이를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를 표현을 해봤죠. 단차를 살짝 줘서 이렇게 연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자음과 모음을 활용해서 제가 캘리그라피 글꼴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받침과 연결하는 게 특징이라고 했죠. 납작한 자음을 썼고요. 긴 형태. 높낮이를 다양하게 해줘야 예뻐요. 글씨가 너무 다 길기만 해도 이상하고 너무 다 납작하기만 해도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긴 선과 짧은 선을 섞어서 활용해주는 센스가 필요한 글씨체인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서체이기도 하고요. 붓글씨에서도 많이 응용을 하는 특징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붓글씨를 먼저 배우신 분들은 확실히 이 서체를 배우실 때 조금 더 빨리 배우시긴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조금 또 다른 비율로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서체의 느낌은 비슷하게 가요. 근데 따지고 나서 보면 비율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도 써놨을 때 되게 느낌이 비슷해 보이는 거죠. 그자를 이번에는 세로로 길게 한 대신 라자를 납작하게 표현을 했죠. 피자는 피읍자는 납작하게 했는데 얘는 세로로 길게 표현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글씨의 비율에 따라서 느낌은 분위기는 둘 다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비율을 표현을 해서 포인트를 서로 다르게 주는 그런 형태들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음의 다양한 비율 연습 있죠? 여기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개만 뽑아서 연습을 해볼게요. 니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중심선엔 자음이 걸리도록 써주시면 되고요. 난자 같은 경우 모음을 이 받침을 어떻게 썼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각도를 잘 체크하셔서 한 번에 아에서부터 니은까지 한 번에 들어갔죠. 높낮이, 납작한 거, 긴 거. 리을도 한번 해볼게요. 자음의 중심에 걸리게. 얘는 받침이 있기 때문에 살짝 자음이 위로 가 있죠. 마찬가지로 모음에서 받침까지 한 번에 납작하게. 롤자 같은 경우는 납작하게 할 수가 없는 글씨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아예 글자의 형태가 뭐 봄이라든지 꽃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글씨들은 아무리 우리가 납작하게 하고 싶어도 비율 자체가 3등분이기 때문에 납작하게 할 수 없는 글씨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것의 이 글자의 특징을 살려서 아예 길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비읍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예 길게 글씨를 이때 쌍비읍 같은 거 쓰실 때요. 비읍의 폭이 아주 좁아져야 돼요. 너무 넓게 하면 비읍, 비읍 두 개가 연달아 들어가기 때문에 글씨가 넓적해 보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비읍도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조금 어려운 치읓 한번 해볼게요. 앞다리가 길게 갓 치읓자 머리 먼저 받침 들어가고 나중에 꽃자 나왔네요. 우리가 꽃자 활용할 일이 참 많죠. 글귀를 많이 그런 글귀들을 쓰다 보니까. 자, 이렇게 치읓자도 표현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히읗자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지금 히읗자를 제가 긴 형태를 썼는데 그냥 납작한 형태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음의 비율을 어떤 상황에서 뭘 써야 되는지 정해진 건 아니에요. 쓰는 사람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써놓고 봤을 때 어색하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지금 자음에 대한 그 다양한 비율 연습을 해봤는데요. 이 외에도 지금 그 키역자, 피읍자 등 다양한 자음들이 있잖아요. 한 번 말고 이거는 좀 여러 번 연습을 통해서 자음의 비율을 좀 과감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재 77페이지에 나와 있죠. 영상을 잠시 멈추고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 한번 쭉 제 설명을 듣고 나서 써보세요. 써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영상을 다시 틀어서 제가 쓰는 걸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어떤 부분들이 어색하게 표현이 됐었는지 좀 더 눈에 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D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되게 손글씨 느낌이 있는 서체죠. 느낌 있는 펜글씨 느낌? 족자 같은 경우는 지금 교재에는 이렇게 길게 한 번에 들어가서 표현을 했어요. 별자 같은 경우도 모음에서 받침까지 한 번에 까먹고 받침을 연결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주 그러면 연습을 다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쩌다 한번 실수로 그런 거는 괜찮아요. 어색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문장을 쓰다 보면 어쩔 때 까먹고 빼먹을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색이 점점 빠지면서 나타나는 초록색이 되게 예쁘죠. 제가 최대한 교재에 있는 느낌에 맞춰서 쓰려고 해요. 왜냐면 저도 이걸 안 보고 그냥 쓰면 또 비율을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재하고 얼추 비슷한 느낌의 비율로 쓰려고 노력 중이에요. 자, 이렇게 아까 앞에서 캘리그라피 글씨 단어도 한번 써봤는데 다시 한번 납작하게 자,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근데 이 지금 교재에 있는 단어 외에도 우리 회원님들께서 생각나는 그런 단어들 즉석으로 한번 가족들 이름이라든지 지금 계절에 맞는 단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 삼아서 쭉 만들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8페이지. 78페이지를 열어서 문장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장이 전체적으로 가로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모는 종이를 좀 가로로 돌려서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대표적으로 몇 가지의 문장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문장 2번, 겨울 지나 봄이 온다고 그대만큼 따스할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상 제가 쓰는 걸 보기 전에 한번 영상을 멈추고 직접 교재를 따라서 한번 써봐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쓰는 것을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주 납작한 느낌. 대자에서 포인트. 니은 나왔죠? 아래로 포인트. 제가 지금 교재를 안 보고 쓰고 있어서 조금씩 비율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도 교재에 맞춰서도 연습해 보시고 제가 쓰는 거에 맞춰서도 연습해 보시고 두 가지 방법을 다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글씨가 빠지고 잉크 찍고 다시 빠지고 이런 색감이 딥펜만의 매력이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문장 5번 조금 길죠. 갈 때는 바람에 흔들릴 뿐 꺾이지 않아 괜찮아.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야. 한번 써볼게요. 얘는 길게 했으니까 얘는 납작하게. 는자는 강조될 필요 없으니까 눌러서 표현했고요. 저는 이왕이면 이렇게 단어들 중에서도 첫 글자가 길게 하기 힘들다 그럴 때는 뒷글자 둘 중에 하나 정도는 길이를 좀 뻗어서 강조를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런 게 쓰면서 조금 노하우가 생기는 게 센스라고 해야 될까요? 감각? 그런 부분들이 늘게 되죠. 많이 쓸수록.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배우실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선생님처럼 자연스럽게 안 나와요.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사실 내공이 쌓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고 쓰시는 거는
얼마 안 지나도 금방 표현을 하실 수 있는데 문장을 스스로 쓰려고 할 때, 그럴 때는 얼마나 글씨를 연습을 했느냐, 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응용력이 생기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표현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글씨를 쓰면서 말을 하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어쨌든 그만큼 많이 연습을 해달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 디펜 교재를 제가 토대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올해 겨울쯤에 디펜 교재가 이제 정식적으로 출판사를 통해서 서점으로 나갈 예정이에요. 우리 회원님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제 거슴 막바지 서체들이죠. 이제 행복체 지나면 봄날체까지 배우시면 이제 디펜 글씨 6가지 체를 모두 배우시게 되는데 대부분 어떤 서체에 더 매력을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좋은데 그 중에서 좀 더 애착이 가는 서체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이 행복체거든요. 근데 우리 회원님들은 어떤 서체에 좀 더 매력을 느끼셨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장을 하나 더 해볼게요. 지금 2개는 가로 배열이었잖아요. 마지막 10번 문장 있죠. 행복이란 하늘이 푸르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다. 요것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때 이 각도 이렇게 많이들 틀리세요. 막 붙을 것 같고 여기 각도를 이렇게 많이 눕혀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틀리진 않는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하늘이 푸르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잉크가 참 원하는 데서 빠지면 좋으련만 이렇게 맥을 끊는다고나 할까요? 네, 이렇게 이다 조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잉크를 이럴 때는 묻힐 때 많이 안 묻히고 살짝 긁어내서 조금만 묻혀요. 자, 한번 제가 쓴 문장과 단어들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어떠세요? 글씨체가 이게 펜글씨로 써도 조금 감성이 묻어나는 서체라서 꼭 뒷펜이 아니어도 이 서체를 표현을 했을 때 이런 느낌들을 충분히 이 자음과 모음의 어떤 비율을 활용해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탈릭체 같은 경우는 펜촉이 그렇게 돼야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서체들은 어떤 펜이어도 뒷펜이 아니어도 이런 느낌들을 충분히 낼 수가 있는 거죠. 이 서체는 행복체이고요. 이 서체를 쓰시면서 행복한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우리 회원님들도. 자, 제가 그러면 과제를 내는 시간이죠. 자, 우리 다시 교재를 한번 쭉 훑어볼게요. 자, 교재 72페이지를 다시 열어주시고요. 73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 연습, 7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음 모음 연습,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음의 다양한 비율 연습, 그 다음에 77페이지의 단어 연습, 78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문장 연습, 그리고 마지막에 받아쓰기 글귀. 받아쓰기 글귀를 안 보고, 보지 마시고 한번 직접 만들어서 표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 과제는 조금 많죠. 하루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요. 이 감각이 계속 꾸준히 매일같이 이어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짜셔서 하루에 나는 오늘은 선 연습만, 오늘은 자음과 모음 연습만 이렇게 해서 끊어서 매일 연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정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2번이나 3번에 나눠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뒷펜이 아니라도 상황에 따라서 볼펜으로도 느낌은 연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하시는 데 있어서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받아쓰기 글귀에 대한 모범 답안이죠. 그것을 보여드릴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